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기상기술의 이봉주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발표에 앞서 그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부산 부경대에 그 이제 수산 양식을 전공하시고 관련 분야에 이제 종사하시는 기업 분들께 제가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에 관련된 수산 양식의 미래에 대해서 일개 기업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좀 많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만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것이 저희 대표님께서 2020년도부터 스마트 양식의 미래는 매우 밝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시고 다행히도 기회가 잘 돼서 국립수산과학원의 첨단 양식 실증센터와 20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대형 어가를 포함해서 영세 어가에 보급할 수 있는 스마트 양식에 대한 기술을 좀 개발을 해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 인공지능도 경험을 했고 IoT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처리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성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수가원의 요청에 따라서 스마트 양식 분야에도 빅데이터 표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요청을 주셔서 저희가 21년도부터 스마트 양식장 데이터 정의에 대한 국가 표준을 제정하는 작업을 준비를 했었고요. 4차에 걸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번 10월 4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기술 심의회가 끝나게 되면 11월 정도에 이제 대국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그 기사문도 이제 나게 되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좀 전체적으로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은 앞서 메인 주제인 4차 산업 기술과 디지털 수산 양식의 미래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 정의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이제 인공지능 역사와 전망 가볍게 그 IT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그 스마트 양식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미래 디지털 수산 양식에 대한 전망을 자율운항 선박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도입되는 단계를 총 4단계로 분류했는데 그에 맞춰서 이건 전적으로 제가 좀 예측한 것인데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역사와 전망입니다. 이게 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시초가 되는 것이 되겠는데요. 최초는 이제 1950년도에 인공지능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나 학습을 인간이 가진 지적인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구현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수학자인 앨런 튜링이 이제 기계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최초로 머신러닝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을 창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6년에 이제 다트머스에 있는 회의에서 AI라는 용어가 최초로 이제 사용이 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때는 이제 컴퓨팅 능력이 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30년간 정체기를 보이다가 전문가 시스템,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입력한 그 일정 정도의 이제 규칙 부분을 가지고 자동으로 판정하는 기술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때가 이제 1980년대 잘 아시다시피 공장 자동화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다양한 상황을 이제 맞춰서 이제 하는 것들을 기계에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일정한 정해진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을 해서 이제 단순한 패턴 학습에 대한 실행 부분이 이제 공장 자동화에서 이루어졌었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좀 다양한 그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가 좀 많이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여 년 정도 이제 정체가 되다가 1990년도부터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서 각종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단계부터 이제 머신러닝, 그러니까 기계가 학습을 한다 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하여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라는 기술이 이제 점차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뭐 예시를 들면 지도학습이라고 해가지고 그 AI한테 1 더하기 1은 2야라고 가르쳐주면 2 더하기 2는 하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4라고 이제 떨궈주는 그런 어떤 사전학습에 대한 규칙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중요한 것이 이제 대량의 데이터가 수집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하고 IoT 기술이 이제 보급됨에 따라서 장치가 모두 연결되면서부터 2010년부터 이제 급격하게 발달을 했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그림이나 글, 음성과 같은 이제 복잡한 패턴들을 인식하는 것들이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6개월쯤 전에 이제 그 전체적인 IT 업계에서 그 지금까지의 AI, 빅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실패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어떤 AI들이 좀 분류형으로다 해서 좀 패턴 이렇게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한계를 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급격하게 여기 지금 이 윈도우즈 OS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것도 있고요, 챗GPT도 있고 한데, 그 사람을 대신하는 어떤 생성형 AI, LLM이라고 해서 초거대 AI로다가 가는 방향으로 좀 많이 방향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생성형 AI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것이고요. 언어, 예술, 문화, 화학, 생물 등 복합한 주제를 다양한 형태로 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인간과 동일한 형태로 이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좌측은 이제 수산 양식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양식 현장에서 이제 기술자의 경험 이런 것들을 어떤 대화, 이야기, 말뭉치 형태로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KMI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각종 수산 양식과 관련된 기술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산과학원에서도 양식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고요. 그런 매뉴얼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이제 확보됐던 빅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양식 어종별로다가 질병, 그다음 성장 주기에 따른 크기,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AI가 이제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향후에는 이제 대체한다는 거고요. 일단 기초적인 모델을 지나서 현재는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 단계로 좀 넘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 사례로 그 이제 주요 의사결정을 과거에는 이제 그 다양한 경험을 하신 고위직들이 좀 수행을 했었는데, 이건 뭐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이제 미국에서 챗GPT를 통해서 그 생성형 AI가 주요한 의사결정까지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요 대규모의 어떤 내부가 진행이 됐다라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번 챗GPT한테 그 생성형 AI 기술이 미래의 스마트 양식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질의를 했었고요. 챗GPT가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일단은 첫 번째,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자동화 수준이 향상될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양식 호급이 되면서 이제 방금 좀 전에 발표 자료에도 있었지만 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에너지 자원을 사용을 최적화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그 다양한 유전적 연구를 통해서 이제 맞춤형 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의사결정. 이제 양식 현장에서 이제 다양한 그 이벤트들이 발생을 할 때 그때 이제 의사결정을 자동화하고 어떤 그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양식업의 운영 모델이 변화될 수 있다. 또 TTA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글로벌 표준을 확립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미래의 대규모 양식. 방금 GS건설에서도 그 연호 양식 말씀 주셨는데 대규모의 양식 모델의 개발이 되고 실내 양식 라스를 통해서 물 교환 없이 양식하는 확장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KIM에서 이제 최근에 그러면 해양 수산 분야에서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있느냐? 최근에 이제 KMI라든지 다양한 그 해양수산부에서 그 생성형 AI 분야에 대한 연구를 좀 시작을 했다라는 건 이제 기사로다가 발췌를 했습니다. 스마트 양식의 활용 기술은 그 앞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시피 그러니까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3개 분야로다가 분류할 수 있겠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조를 감시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종들이 이제 그 수조 안에서 이제 그 양성을 하고 있다 보니 그 환경을 자동 제어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전력을 많이 소모하고 그 일적인 노동력을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이제 사료 공급의 최적화. 그 사료 공급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과다하게 이제 그 투입을 하게 되면 그 수질이 오염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최적화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어가 대표적인데 이제 그 질병 예측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는 약간 좀 동일한 개념이긴 한데요. 사물 인터넷은 일단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센서, 뭐 기온이라든지 DO, pH 같은 것들을 센싱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어류의 상태를 이제 점검하는 영상 부분, 그다음에 이제 장치 간에 연결을 해서 그 상호 간에 이제 제어하는 부분, 원격으로 제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획득되는 정보고, 빅데이터 부분은 이제 그 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최초로 치어를 입식하고 그 크기에 따라서 이제 분조를 하고 뭐 이제 수질이라든지 그런 양성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한 경영 데이터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수산 양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출하될 때 이제 가격 부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장 가격에 대한 분석을 최적화하고 최적의 시기에 그 어종을 출하하는 시기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기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 잡는 어업보다는 이제
해상 가두리라든지 내수면의 양식에 대한 빅데이터들이 좀 많이 쌓이는데 여기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산 양식의 전망에 대해서 단계별로 상단에 그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그 1, 2단계는 이제 사람이 참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3, 4단계는 사람의 개입이 빠지고요. 이건 자율운항 선박에서 제가 본 거를 좀 응용을 한 사례가 되겠는데 첫 번째 1단계는 이제 사람이 참여하고 그 AI가 이제 간접적인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AI가 통제를 하되 사람이 이제 자잘한 업무들을 지원하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3단계는 이제 그 사람이 빠지고 원격에서 이제 AI를 제어하는 단계고 4단계는 이제 완전 자율형이 되겠는데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 현재 스마트 양식은 현재 1단계 정도가 되겠고 그 자율운항 그러니까 그 차량을 운전할 때 이제 그 개입하는 부분이 이제 2단계, 3단계 이 정도로 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도로 보면 일단은 획기적인 것이 그 앞서 사업에서 말씀 주셨지만은 6개 이제 그 테스트 베드가 형성이 되고 빅데이터 센터가 이제 그 부산시에 이제 구축이 되는데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어종별 그 특화된 연구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최초로 어떤 그 전국 단위의 이제 스마트 양식 빅데이터 센터가 부산에 구축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AI 모델이 개발돼서 활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0년대에는 일단은 그렇게 개발된 AI들이 적용이 돼서 사람이 이제 보조하는 역할이 될 것 같고요. 3단계에서는 그 이제 원격에서 그 상태들만 점검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미래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가원하고 5년간 저희가 수행했던 사항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양식장 데이터에 대한 국가 표준이 시작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제 사업을 맡으면서 그 요청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2021년도 4월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영세어가의 어떤 보급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표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수행을 했었고요. 중간에 보이시는 건 이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그 전문위원회 소집을 했던 공문서 예시가 되겠습니다. 최초로 신청을 21년도에 했는데 그 국립전파연구원 쪽에서 좀 그 심의들이 좀 많이 밀려서 저희가 22년도는 그냥 넘겼고요. 작년부터 해서 전문위원회 그 오신 분들이 좀 안타깝게 그 스마트 양식 위원분들이 아니라 스마트 팜 쪽의 위원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에 있어서 조금 제가 이렇게 그분들을 좀 설득을 좀 드리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뭐 단적인 예시를 들면 스마트 양식에서 온도라는 말이 좋은데 왜 수온이라는 말을 쓰느냐. 그래서 아니다. 그 양식장에서 수온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온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 TTA에서 이제 이제 스마트 양식에 대한 이제 표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다양한 표준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부러웠던 것이 스마트팜 쪽에는 상당히 많은 뭐 축산이라든지 뭐 농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농업 분야로 돼서 많은 표준을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거의 국내 최초라고 물론 이제 그 용어 정의에 관한 표준에 있지만 데이터 정의에 대한 거는 최초라서 그 스마트팜 쪽에 있는 용어들을 많이 좀 차용하고 국제적인 것도 좀 차용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바라는 바는 향후에 좀 스마트 양식 전문위원 분들이 뭐 교수님을 포함해서 이제 전문가 분들이 어떤 표준을 좀 정의하는 실무에 참여하셔서 다양한 표준을 좀 발표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간단한 일정 말씀드렸는데 10월 2일이 아니라 이제 4일에 그 기술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등록되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양식에 대한 표준을 가만히 책상 위에 앉아서 조용히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5년간 사업을 하면서 각 연도별로 다양한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스마트 양식장에서 생성되는 그 데이터들의 어떤 범위라든지 어디에 쓸지,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좀 다양하게 수행을 했었고요. 20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GPU를 꽂아서 인공지능 서버를 최초로 납품을 했고요. 수가원입니다. 그래서 그 LSTM 기법 기반으로 해서 1시간 이후에 수온을 예측하는 것도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상당히 성능이 좀 좋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아래 그 꼬물꼬물하게 생긴 것이 그 뱀장어입니다. 그 뱀장어의 길이를 측정하는 부분에 도전 과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AI의 영상을 가져다가 이제 길이를 측정하는 거 다양한 걸 해봤는데 모두 실패했고
저희가 그나마 성공을 한 것이 이제 마스크알 CNN이라고 해서 그 뱀장어로 영상을 획득한 다음에 이제 스켈레톤을 추출합니다. 그러니까 뼈대를 추출해서 그 총 길이를 이제 계산하는 기법을 한번 성공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IoT 장비로 해서 저희가 엣지 클라우드 기반으로 수조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건데요. 요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양식장 수조 영세허가에서 이제 이를 도입을 할 때 좀 많은 비용이 듭니다. 서버도 도입해야 되고 그 센서 고가의 센서도 구매해야 되고 이들을 다 연결해야 되고 요걸 또뭐 서버 수집하고 막 뭐 소프트웨어도 깔고 운영 소프트웨어도 깔고 하면 상당히 좀 많은 비용이 들어서 수가원에서 의도하신 바는 자 그 좀 그 표준화된 염가형 장비들을 좀 많이 구축을 하고 운영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개발해서 이걸 배포하자라는 의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IoT 장비 센서에서 이제 저가의 이거를 아날로그 신호지 않습니까? 수온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거를 이제 디지털 신호로 전환해서 전송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했던 예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기후 변화에 따른 탄소 배출권 이슈가 있고 해서 뭐 그런 부분도 좀 수행을 했고 요거는 이제 다른 예시인데 이제 양식인이라고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요것도 이제 별도 개발하게 되면 이제 억 단위의 이제 금액이 드는데 요거를 수가원에서 좀 표준화해서 좀 배포하자 한 예시가 되겠고요. 센서에 대한 이제 시계열 모니터링 기능이 있고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 수조별로다가 실시간 정보, 그다음에 CCTV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면서 수조를 누르면 그 CCTV 영상이 이제 획득되는 구조가 되겠고요. 우상단처럼 그 영세허가 설치 운영 절차는 저희가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영세허가에 납품을 한다 하면 그분들이 따로 서버 구매할 필요 없이 그 허가에 가서 계정 발급하고 서버 생성해주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비용만 일부 부담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다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방금 탄소 중립법 관련된 게 좀 제가 앞서 실수로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탄소 중립법 관련해 가지고 전력 에너지가 그 첨단 양식 실생센터 안에 있는 수조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좀 나가는지에 주목을 한 부분이 이제 전력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부분이 이제 스마트 양식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니 결국은 이제 사료 공급 장치의 모터 돌아가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많은 전력, 거의 보시면 한 70~80% 정도가 그쪽에 소모가 됐고 기타 센서 부분들은 좀 전력 소모가 좀 많지 않았던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양식인에 이러한 에너지 분석 기능도 넣었다 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화면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 검증을 좀 수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표준을 정의를 할 때 일단은 4차 심의위원을 하면서 이제 그 팜 쪽에서 스마트팜 쪽에서는 좀 다양한 요청들이 있었고 수많은 수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4번의 전문위원회를 할 때마다 40건 정도씩 해가지고 총 한 200건 정도의 수정 요청이 있어가지고 다 수정을 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정립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 데이터와 양식 환경 데이터로다가 데이터를 정의를 했는데요. 그 사육수산물 자체의 어떤 크기, 무게, 그다음에 이제 건강도 이런 것들은 양성 데이터. 그다음에 그 어류가 그 수조 안에 들어있을 때 그 물, 그다음에 주변 환경, 그다음에 그 물의 상태 이런 것들은 양식 환경 데이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종이냐 어류냐 뭐 무슨 막 다양한 용어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사육수산물이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산물이라고 해서 바다에서 잡는 수산물도 있을 것이고요. 애완용 수산물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사육을 하는 수산물에 대해서 한정을 하기 위해서 저런 용어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스마트 양식장인데요. 저희가 최초로다가 그 가지고 들어간 표준은 스마트 양식 데이터 표준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격을 받은 게 그럼 양식 분야 다 할 거냐?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느냐? 질병 데이터, 경영 데이터 다 들어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으로다가 좀 합의를 본 부분이 그 스마트 양식장이라는 어떤 필드, 그래서 영문 명칭도 필드 오브 아쿠아컬처입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양식장이라고 하는 특정 공간 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만 정의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스마트 양식장에서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있어야 할 장치가 무엇이냐라는 쪽에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스마트팜 쪽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성도를 이제 그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예시가 되고 요걸 가지고 이제 심의회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는 스마트팜 위원회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애트리에서도 좀 많은 부분들이 허미영 의원님께서 좀 많은 의견을 많이 주셨었고요. 국립수산과학원의 이제 이동길 센터장 그때 당시 센터장님과 연구관님을 포함해서 수가원 박사님들이 좀 많이 본 표준하는데 좀 참여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기 그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에 KS에 그 행정 예고가 60일 거치게 돼 있어서 현재 탑재가 돼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쪽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머릿말, 그다음에 이제 개요, 스마트 양식장의 데이터 정의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용어의 정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양식장 내에서 이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막 문구 띄어쓰기, 그다음에 저기에 저 용어가 왜 들어가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많은 고통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등급입니다. 그 등급이라 해서 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수산물 양식의 등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나마 그 사육수산 관련된 이제 해수부나 그 각종 규정들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5개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수, 매우 우수, 그다음에 미흡, 매우 미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5개로 다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양식장의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도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데이터의 범위, 뭐 데이터 단위는 도시를 쓴다. 뭐 잘 아시다시피 파레나이트 단위도 있고 한데 저희는 도시를 쓴다라고 했고 기온도 영하 20도에서 80도까지 한다. 요거가 있었는데 그 수온도 영하 5도에서 영상 45도까지도 한다. 요거였는데 제가 공격받은 부분은 왜 45도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좀 있었는데 수산 양식 분야에서 이제 45도가 넘어가면 사육 수산물들이 좀 생장이 좀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저런 식으로 다 정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식 환경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부분, 요거는 약간 좀 그 IT의 어떤 메타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네. 그래서 저희가 기온,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지정한 부분은 이제 기온하고 이렇게 수온, 그다음에 수위, 암모늄, 암모니아 등 총 14종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의 메타도 정의하고요. 그 데이터의 범위값 이제 최소값, 최대값을 좀 범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제 활용 사례가 있는데요. 아니 뭐 굳이 이렇게 좀 어렵게 뭐 표준을 정의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다 알고 있는데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우측에 예시가 있습니다. 자, 수온, 기온, 수온, 수위, 암모늄 농도 해가지고 다 단위가 없습니다. 그냥 숫자만 쓰면 자동으로 표준으로 다 해서 수온은 도시로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도시라고 표시를 안 해도 돼라는 그런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학습을 시킬 때 사전에 저희 그 표준을 입력을 시키고 그다음에 데이터만 입력을 하면 알아서 그 AI 모델이 수온은 15야라고 하면 당연히 15도시로다가 인식을 하는 뭐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그 기대 효과는 뭐 이후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이제 표준이 정의가 되면 그 학교, 연구기관, 그다음 기업에서 저희가 생산해서 이제 배포하는 표준을 이제 활용을 하셔가지고 어떤 그 양식 산업의 이제 발전의 기반이 된다. 그다음에 AI 모델을 만들 때 빅데이터의 어떤 표준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서로 간에 이렇게 헷갈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